여러분 반갑습니다. 단단한 기본기와 말랑한 센스의 기가 막힌 콜라보레이션 기센수학의 구명석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조금 문학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한 구절을 하나 읽어줄게요. 자, 어떤 거냐면 김연수 작가님의 단편 소설 4월의 미 7월의 솔 중 한 구절입니다. 눈을 싹 감으셔야 돼요. 삶의 희망이 있다는 말은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밝디 밝은 미래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허투루 지난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단어 또는 밝디 밝은 미래가 올 수 있을까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만 희망이라는 어떤 단어가 다가오는 겁니다. 즉, 희망이란 단어를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온 과거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자신 있게 희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꼭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오늘 문학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자,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보세요. 각 집단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틀리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입니다. 자, 이 말뜻은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이 m이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얘를 z화 시킵니다. 뭐냐면 바꾸고 싶은 숫자에서 얘가 포함된 평균을 빼고 얘가 포함된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반드시 선생님 뭐라 그랬죠? 자, z라는 분포가 되고 얘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죠. 그죠? 자,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분포가 된다.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죠. 자, 선생님 해볼게요. 자, 이 z, 즉 다시 말해서 요 z의 기대값이 우리는 얼마가 되면 돼요? 0이 되는 건 보여주면 되죠. 근데 그 조건이 얘들을 써야 돼요. 얘들을. 자, 그러면 선생님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현재 2에 z 대신에 쌤이 집어넣을까요? z 대신에 잘 보면 얘는 이렇게 보이죠? 시그마 분의 1에 그 다음 곱하기 x가 중요하니까 x에 그 다음 빼기 시그마 분의 m이라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z 대신에 쌤이 집어넣는 거예요. 자, 시그마 분의 1에 그 다음에 x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빼기 시그마 분의 m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평균의 ax 플러스 b의 성질에 의해서 자, 그대로 이에 자, 어떤 거예요? 빨간 x의 기대값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여기다 시그마 분의 1을 곱하고 빼기 자, 시그마 분의 m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얼마로 보여요? 이 x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얘는 m이라고 했죠. m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와서 얘 대신에 m을 집어넣으면 시그마 분의 m에서 시그마 분의 m을 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따라서 이렇게 바꾸어 줬을 때 z의 기대값은 무조건 0이 되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z의 분산 한번 볼까요? z의 분산. 자, 얘는 자, 그대로 선생님이 분산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얼마가 넣을까요? 자, 시그마 분의 1에다가 그 다음 곱하기 x를 넣고요. 그 다음 빼기 시그마 분의 m을 넣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분산은 더하기 빼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제곱만큼 효과를 미치니까 사실은 시그마의 제곱분의 1이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V에 뭐가 된다? X가 되는 거죠.
근데 Vx는 얼마라고 쌤 얘기했다? 자, 이쪽으로 쭉 오시면 Vx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얘 대신에 시그마 제곱을 슉 집어넣으면 무조건 Z의 분산은 1이 될 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Z의 표준 편차 또한 1이 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럼 그걸 그대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출발할게요, 선생님이. 자,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이 60이고 그 다음 분산이 25, 표준 편차가 5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얘를 구하래. 그러면 p에 자, 확률 변수 x가 57하고요. 57하고 그 다음에 72 이렇게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하는 방법. 자, p에 자, x가 z로 뿅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상 이하가 되겠죠. 잘 봐. 잘 봐야 돼요. 바꾸고 싶은 숫자 57이죠. 57. 그 다음에 이 x가 포함된 평균이 60이죠. 그럼 62를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빼고 그 다음 나누기 이 x가 포함된 표준 편차 5죠. 그럼 이 5로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z 수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우변에서도 우측에서도 자, 어떻게 돼요? 바꾸고 싶은 숫자 70이죠. 그럼 72를 z나라로 바꾸고 싶어. 빼기. 얘가 포함된 평균이 62가 되고요. 얘가 포함된 표준 편차가 5가 되는 게 분명하죠. 이렇게 바뀌는 걸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 p는요. 아, 우리 z 분포로 바뀌었구나. 요쪽은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요쪽은 얼마가 돼? 얘는 2가 되는 게 분명하죠. 아까 연습 많이 한 건데. 그럼 얘가 자, 이렇게 잠깐 그래프를 보시면요. z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지금 평균이 0이 될 텐데 사실은 우리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요 부분의 확률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 내야 되는구나. 자, 얘는 어떻게 조각 내요? 자, 확률 P.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나 또는 0부터 1까지나 같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의 확률 구하고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그럼 P에 Z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더하면 되겠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와 있어요? 1이니까 0.3413. 얘 같은 경우는 얼마 나왔어요? 0.4772. 그럼 우리가 계산을 그대로 해주면 아, 얘는 0.8185가 답이 나옵니다. 자, 요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에요. 반드시 시험 문제는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연습을 해 두시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 지금 이 페이지에 계속 있습니다. 보세요. 또 선생님이 별표를 그대로 쳐야겠어요. 이렇게. 자, 얘가 지금 표를 이용한다. 그러면 자, 우리는 뭘 알면 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른 거는 선생님이 다 지우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요거 있죠, 요거. 자,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x에서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서 z로 바꾼다. 이거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집중. 팍. 자, 그럼 볼게요. 자, 얘도 지금 보면 자, 이용해서 구하시오 돼 있어요. 그죠? 그럼 1번 해볼까요? 자, P에 그러면 바로 쓸게요, 선생님이. X를 Z로 뿅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꾸고 싶은 숫자 14에서 이 X가 포함된 평균이 10이잖아요. 그러면 10. 그 다음 나누기. 요 X가 포함된 표준 편차가 4가 되네요. 자, 요렇게. 아, 그러면 얘는 자, P의 Z 값이 얼마예요? 1 이하일 확률. 자, 눈에 보여요? 자, 1, 2하니까 자, 처음이니까 여러분 하시고요. 나중에 조금 이렇게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은 바로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얘가 0이잖아요. 자, 문제에서는 1보다 2하니까 이 부분을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반쪽이 얼마예요? 0.5라는 거는 이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즉 0부터 1까지 이 부분은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0.3413을 더하시면 돼요. 그죠? 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0.8413
얘가 1번의 정답이 슉 되죠. 됐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2번은 12하고 18. 그러면 얘도 P에. 자, Z뼈 바꾸고요. 자, 그 다음 12에서 10을 빼야 되죠. 그러면 2 나누기 4. 아, 그럼 0.5. 선생님이 이제 생략하는 거야.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자, 우변은요. 바꾸고 싶은 숫자 18, 18이죠. 18에서 얘가 포함된 평균 10을 빼죠. 8 나누기 4. 그러면 2가 되는 게 분명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Z분포가 있으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가 0이 되는데 0.5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2가 여기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0.5하고 이 부분을 묻는 거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2까지의 이 부분의 확률에서 0부터 0.5까지 확률을 빼면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나는 자 얘를 자 P에 자 Z 부분이 얼마예요? 자 0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그 다음 빼기 P에 자 Z가 어떻게 된다고요? 0부터 0.5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0.4772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0.1915예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 되냐면 자 0.2857이 나와요. 자, 요 산수는 여러분들 선생님 좀 맡길게요. 되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얘는 조금 유형이 바뀝니다. 보세요. 확률 변수 xy가 이렇게 된다. 그런데 x 분포상에서 50하고 k 사이 확률과 y 분포상에서 0하고 4일 확률이 똑같다. 각 집단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틀리다. Z로 바꿔서 해석합시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P에 자, 어떻게 한다? X죠. 얘를 보셔야 돼요. 얘를. 그러면 결국 Z로 슉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왼쪽은 얼마가 될까요? 50에서 이 X가 포함된 평균 50을 빼죠. 0. 나누기 표준 편차 10 하면 0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변은 얼마가 될까요? 바꾸고 싶은 숫자 K. 그럼 K에서 얘가 포함된 평균 50을 빼시고요. 그 다음 얘가 포함된 표준 편차 10으로 나누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좌변이에요. 됐죠? 자, 우변을 해볼까요? 그럼 얘를 할 때는 얘로 하셔야 돼요. 얘로. 자, 그러니까 결국 자 왼쪽 오른쪽은요 P에 자 Z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될까요? 자, 얘는 0에서 4를 빼요. 그럼 마이너스 4. 그리고 나누기 2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고요. 4에서 얘 0이구나. 바로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의 확률이 같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되죠? 자, 잘 보세요. 쭉 이렇게 해서 Z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 표준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평균이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0부터 자, 얘 있잖아요. 얘. 자, 얘.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 여기에 이 점이 얼마냐면 10분의 K에다가 마이너스 50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 노란 부분의 확률과 얘는요. 마이너스 2부터 0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이 빨간 부분의 확률이 같다는 얘기예요. 직관적으로 좀 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이 마이너스 2하고요. 좌우 대칭. 자, 그 다음에 10분의 K 빼기 50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절대값이 같아야 되죠. 부호가 반대면서. 그래. 그러면 너는 2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그죠? 자, 따라서 K 값은 70이겠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조금 감각. 됐죠? 그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6번. 실생활에서 정규분포. 자, 선생님이 수학을 하는 목적이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기 위함이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어느 게 중요할까요? 이 제목 자체의 모든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치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지금 수능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실생활에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지 문제로 바로 접근해 볼게요.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중요. 그래서 여기에 별표 쫙 하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유형입니다. 자, 통계를 풀 때의 순서는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확률 변수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다 했단 말이야. 보세요. 여기, 자, 이거 정말 중요한데 안 지우고 싶어요. 안 지울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쭉 해서요. 여기에, 자, 확률 분포가 있어요. 확률 분포.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산 확률 분포가 있죠. 이산 확률 분포. 자, 그다음에 확률 변수가 세알일 수 없을 때,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때 일정 범위에서 그때 우리는 연속 확률 분포라고 배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 뭐죠? 만약에 문제가 떴을 때 확률 변수를 파악해요. 그래서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갈라질 텐데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의 가장 출발은 확률 변수를 잡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산 확률 분포 시험 문제 유형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서 어떻게 한다? 기대값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유형이고요.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 대장이야. 그게 뭐죠? 이항 분포지요. 따라서 그 중에서 특이하게 대표 주자 이항 분포가 있잖아요. 이항 분포. 그죠? 자,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B라고 쓰시고요. 전체 시행 횟수 한 번 시행 시 일어날 확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것, 그래? 그러면 여기서 빨간 걸로 쓸까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대장이야. 얘가 뭐냐면 정규 분포가 있는 겁니다. 정규 분포. 그런데 얘가 어떻게 써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각 집단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틀리니까 사실은 얘를 표준화 작업시켜서 이렇게 가는 구조 있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꾸는 거. 이 전체.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주면 편리한 게 뭐야? 슉 와서 표가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률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구해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지운다.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완전히 방전할 때까지, 즉 축전지를 완전히 방전할 때까지 걸리는 사용 시간이야. 시간. 연속이죠. 따라서 연속 확률 분포 문제고요. 얘는 정규 분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쓰시고요. 자, 평균 100. 그다음 표준 편차가 2의 제곱인 4가 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자, 그랬을 때 축전지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골랐을 때 한 번 충전한 후에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걸리는 사용 시간이 99시간 이상 102시간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보세요. 요 X가 뭐죠? 선생님이 다 안 쓸게요. 일단 휴대폰에서 배터리, 즉 충전기의 사용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의미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지금 사용 시간에 대해서 정규 분포 곡선이 있었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대충 100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99시간 이상. 그래? 그럼 여기 99 정도 쓰고요. 그 다음 102 정도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학자님들께서 전부 다 Z로 전부 바꿨으니까 Z에 관해서 모든 확률을 구해두셨으니까 사실은 얘를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이렇게. 자, 쭉 해서 Z 분포가 이렇게 쭉 있고, 그죠? 있고. 자, 분포가 이렇게 있을 텐데 사실은 여기 평균이 0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도대체 99라는 건 얼마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요 100이 있죠. 요 100이. 이 100이는 얼마로 바꿀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이 어차피 같지 않겠냐.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표를 이용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99 바꿔야 되죠. 아, 그래서 작업을 이제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자, P의 문제에서 휴대폰 사용 시간이 충전기 사용 시간이요. 그죠? 뭐죠? 충전지죠. 그죠? 자, 얘가 99시간 이상 그다음에 102시간 이하일 확률이에요. 그럼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되겠죠. P에. 자, 99. 바꾸고 싶은 숫자에서 얘가 포함된 평균 100을 빼요. 마이너스 1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그리고 Z로 뿅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가 될까요? 102에서 100을 빼는 거예요. 그럼 2 나누기 2니까 1 되겠죠. 무슨 말이죠? 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0.5라는 게 사실은 여기에 마이너스 0.5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이란 게 사실은 여기 온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확률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정규 분포 곡선상에서의 확률과 같다는 게 출제 의도입니다. 되시겠죠? 그럼 표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5에서 0까지. 자, 이제 바로 할게요. 그럼 얘는 0부터 0.5까지 어차피 똑같죠. 그러면 얘가 0.1915를 그대로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를 더하시면 되니까 0.3413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셔서 계산을 딱 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0.5328이 나온다. 이걸 아시면 돼요. 실생활. 되겠어요? 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대로 쌤 별표 칠게요. 자, 밑에 문제도 같은 문제죠. 얘가 실생활에 뭐냐면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지금 수확한 배 한 개의 무게. 야, 너 확률 변수를 파악할 수 있어? 무게야, 무게. 그러면 얘는 연속 확률 분포야. 눈을 지그시 감고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걔가 정규 분포랍니다. 그래요? 그럼 X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300이고요. 자, 그 다음 표준 편차가 15니까 분산은 225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서 배의 무게라고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랬을 때 무게가 330g 이상일 확률이니까 나는 P에 이 무게가 330g 이상일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표준화 작업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자, Z로 바꿔야 되죠? Z로 바꾸고 330에서 이 X가 포함된 평균 300을 빼요. 그러면 30이죠. 나누기 표준 편차 15로 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러면 얘는 한번 슬쩍 그려보면요. Z가 이렇게 있으면 쭉 해서 얘가 지금 0이죠. 2가 여기 있다고 치면 얘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제 바로 보이죠? 반쪽인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0.4772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0.0228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실생활 문제. 자, 65페이지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탄산수를 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탄산수예요. 자, 사이다 콜라 아니요, 탄산수예요. 이 탄산수가 예전엔 참 구하기 힘들었는데요. 요즘에는 슈퍼마켓 등등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는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정말 활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분명히 피로회복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눈이 감고 있거나 또는 힘이 빠진 학생들은 탄산수 한 잔을 벌컥 마시면 아마 피로회복이나 그런 곳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탄산수 혹시나 냉장고에 있으면 벌컥 하고 집중 딱 해서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되겠죠? 그렇게. 자, 7번 주제네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이게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뼈대입니다. 사실 뼈대. 자, 뭐냐 하면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 교재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워낙 중요해서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써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현재 x가 이항분포를 따라요. 전체 시행의 수가 n이고 한 번 시행 시 일어날 확률이 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건 요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은 n 곱하기 p가 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 분산 vx는 npq가 된다라고 공부를 했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자, 우리 교재에 지금 n이 충분히 크면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자, 수학적으로는 np의 곱이 5 이상이고요. 동시에 nq의 곱이 5 이상일 때.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우니까 n이 충분히 크면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평균을 적어야 되니까 너 np 일로 와. 그래서 np를 적는 거고요. 여기에 분산을 적어야 되니까 npq를 적으면 되는데 표준 편차가 드러나도록 그러면 루트에 npq를 이렇게 적으시고요. 걔 전체를 제곱했는 게 분산이 되겠죠. 선생님 말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 집단마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틀리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선생님이 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Z로 바꾸어 주는 게 맞는데 사실은 얘가 뭐 된다고요? 바꾸고 싶은 숫자에서 얘가 포함된 평균 NP를 빼시고요. 그 다음 얘가 포함된 표준 편차 루트에 NPQ로 나누어 주신다면 얘는 그 유명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게 되고요. 자, 얘는 그러면 기대값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 되니까 이런 분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생활의 확률을 뭐를 이용한다고요? 이 단계에서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 있죠? 자, 이게 바로 우리는 통계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별표 3개를 치시고요. 여기에 한 개의 주사위를 270번 던져서 3의 배수에 자, 확률 변수 잡읍시다.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 확률 변수 x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밑에 쓰는 거야.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를 같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x는 이항 분포를 따를 겁니다. 전체 시행의 수가 270번입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시행 시 3의 배수가 나온다. 3, 6 두 가지죠. 6분의 2니까 3분의 1입니다. 그럼 P값이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기대값, 요 EX는 NP니까 270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면 9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분산 VX는 NPQ니까 270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고 3분의 2를 곱히셔야 되죠. 그러면 60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요 M과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얘가 M이 되고요. 얘가 시그마 제곱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답은 얼마 되겠어요? 150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요. 자, 볼게요. 같은 문제로 자,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얘를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별표 3개 딱 치시고요. 자, 얘 바로 적용시켜 볼게요. 이항 분포에서 출발하고 140에서 161 값을 구하시오 확률 이랬거든요.
자, 그대로 합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x는 이항분포를 따라요. 그러면 450번을 시행하고요. 한 번 시행 시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기대값 EX는 바로 쓸게요. NP니까 150입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산 VX는 여기에 NPQ, Q를 곱해야 되니까 3분의 1을 곱합니다. 더 그죠? 그럼 10의 제곱이 되는 게 분명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봤을 때 시행의 수N이 충분히 크니까 다시 말해서 NP 곱하기 자, N 450 곱하기 3분의 1도 5보다 크거나 같고요. 450 곱하기 3분의 2도 5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크다고 보고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기대값 150을 여기 쓰시면 되고요. 자, 10의 제곱을 그대로 선생님 쓴 거에 그대로 밑에 따라오면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P의 확률 변수 X가 뭐예요? 자, 140보다 크거나 같고 16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다시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P의 X를 Z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바꾸고 싶은 숫자 140에서 얘가 포함된 평균 150을 빼니까 마이너스 10 나누기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는 160에서 150을 빵 빼는 거예요. 그러면 10 나누기 10이니까 1이 되는 게 분명하죠. 그럼 얘는 좌우 대칭 구조니까 확률 P의 Z가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해서 힘차게 곱하기 2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0부터 1까지의 확률 자체는 0.3413으로 나와 있죠. 그럼 걔를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0.6826이라는 예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되겠어요?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 구조가 되는 거예요. 됐죠? 한 번 정도 더 연습하면 이제 완벽하게 알 것 같아요. 볼까요? 완벽하게 자 추구해 볼게요. 자, 지금 그 밑에 마찬가지로 선생님 별표 3개를 그대로 뒀어요. 그죠? 동전을 100회 던지고 앞면이 45회 이상 60회 이하다. 자, 이제 마지막 연습이에요. 그럼 여기에 봤을 때 바로 쌤 쓸게요. 자, 어떻게 돼? 여기다 바로 쓸게요. 자, 지금 100번을 던지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은 불변이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슉 해서 NP를 곱해주면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VX는 다시 Q 2분의 1을 곱하니까 5의 제곱이 되는 게 분명해요. 됐죠? 그리고 쫙 넘어와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봤을 때 당연히 50이 될 거고요. 여기는 5의 제곱이 될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문제에서 묻는 건 얘 확률 변수 X가 앞면이 나온 횟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얼마라고요? 45번 이상. 그 다음에 60번 이하일 확률이죠. 그러면 당신은 Z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상, 이하가 될 거고 45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5 나누기 5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60에서 50을 빼면 10 나누기 5니까 2가 되는 게 분명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P에 뭐 하면 돼요? 정확히 쌤 한번 써볼까요? Z가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그 다음 더하기 자 확률을 더하는데 0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의 확률을 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0.3413 그리고 얘가 얼마죠? 0.4772 그러면 두 개를 더하시면 되네요. 그러면 0.8185라는 답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감히 얘기하는데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재 66페이지 있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게 가장 큰 통계에서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기본적인 우리 수능 길잡이의 교재 내용입니다.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 핵심 문제. 자,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 열심히 잘 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그죠? 자, 1번 문제는요. 자, 여러분들 기라고 쓰세요. 기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확률 밀도 함수란 단어가 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험지 옆에다가 fx는요 선생님 0 이상이 되고요. 1번. 그 다음 두 번째 전체 넓이의 합이 1이구나. 이걸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지금 1부터 2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거든요. 그러면 2가 뭐 이쯤에 이렇게 있을 거니까 사실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출제의도 알파 값부터 먼저 구할 수 있어? 야, 확률 밀도 함수인데 전체 넓이가 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면적으로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 밑변이 알파고 높이가 3분의 2인데 얘가 1이 돼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값은 3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3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처럼 여러분 이거 사다리꼴의 넓이로 푸셔도 되고요. 자, 또 이제 우리가 기본 다 핵심 문제니까 선생님이 바로 닮음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죠. 그죠? 그러면 요렇게 생겨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그다음 요렇게 생겨 있는 작은 직각삼각형은 닮았죠.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입니다. 그럼 넓이의 비는 1대 4죠. 그러니까 얘를 1로 보면 전체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4가 돼야 돼, 4. 그러면 이 공간, 사다리꼴 부분은 3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1대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러면 결국 자, 지금 봤을 때 내가 필요한 건 이 넓이인데 전체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S라고 하면 얘에 대해서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넓이 얼마야? 밑변 1 곱하기 높이 3분의 2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하면 사실은 3분의 1이죠. 그럼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 3분의 2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 2분의 1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닮음을 이용하면 사실은 사다리꼴의 넓이 등등을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닮음으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답은 몇 번이 돼요? 3번 이렇게 하시고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감각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이 말이에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15보다 작거나 같아. 얘가 절묘하게 반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가 쭉 있는 상태. 근데 이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정규 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좌우 대칭. 그러면 이쪽도 0.5가 되고 이쪽도 0.5가 될 거예요. 근데 15 이하일 확률이 0.5야? 야, 너희 평균이 15라는 거 알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뜻은 뭐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있잖아요. 얘가 15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선생님 이거 수없이 했는데요. EX를 구해서 곱하기 3배를 하고 더하기 5를 하면 돼. 근데 이 EX가 얼마였죠? 15잖아요. 15.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50이 되는 게 맞죠.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얘를 보고 평균이 15라는 걸 알 수 있어. 되겠어요? 이렇게.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야, 이 3번에 여러분들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들은 선생님이 여기에 뭘 적을까요? 기? 센? 또는 기센? 기입니다. 기. 야, 아직도 이 문제를 못 푼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신교육 시켜드릴 테니까 꼭 풀어야 돼요. 꼭. 자,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x는. 자, 노멀 정규를 따라. 그러면 평균이 50이고 그 다음 분산이 4야. 자, 그런데 얘를 구하래. 그럼 p에 자, x 자체가 48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56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Z로 바꿀 수 있어 이 말이니까 얘가 Z로 이렇게 바꾸잖아요. 48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2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1인 거겠죠. 56에서 50을 빼면 6 나누기니까 3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 P에 Z가 0부터 1까지인 이 부분과 그 다음 더하기 P에 자, Z가 얼마예요? 0부터 3까지일 이 부분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얼마 나와 있어요? 0.3413. 이 부분이 지금 얼마 나와 있어요? 0.4987. 나머지 산수 계산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0.8400이 나옵니다. 기본기. 되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문제가 떴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별표 3개를 치시고 그 다음에 기센이라고 적으세요. 자, 선생님이 항상 실생활에 관련된 어떤 의미, 그런 문제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정규 분포 곡선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커트라인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얘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수리 영역의 응시한 수험생들 시험 성적이 평균이 58.5고 표준 편차가 20에 문제 읽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룬대요. 그런데 평균이 수학 영역이 58.5점이에요. 자, 그런데 상위 4%. 자, 상위 4%. 여러분들, 자, 환상적인 1등급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들기 위해서 받아야 할 최저 점수죠. 그러면 잘하는 아이들이 여기서도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등, 2등, 3등 쭉 해서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비율이 얼마라고요? 1을 기준으로니까 사실은 0.04가 되도록 하는 이 점수가 바로 뭐가 될까요? 커트라인 점수입니다. X0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얘를 지금 현재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말은 바꿔 얘기했을 때 자, 이쪽 부분은 지금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얘는 0. 얼마예요? 46이 된다는 얘기예요. 의미 자체가. 그죠? 근데 우리는 Z에 관한 걸 다 구해놨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Z로. 그래서 그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가서 얘가 사실은 평균이 0이 될 텐데 어차피 여기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봤을 때 이 X0를 표준화 수치 자 바꾸었을 때 Z0라고 한다면 이 부분 또한 얼마가 돼야 돼요? 이쪽이 0.04가 되도록 하는 Z값이 궁금한 거예요. Z값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역으로 푸는 거죠. 자, 얘가 0.46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0부터 1.75까지가 0.46이죠. 그럼 그 말은 얘가 0. 자, 얼마예요? 1.75라는 얘기예요. Z0가. 그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X0 커트라인 점수를 Z로 바꿉니다. 그죠? 그럼 얘가 포함된 평균 58점 얼마예요? 5를 빼시고요. 그 다음 나누기 얘가 포함된 표준 편차니까 20점이죠. 이렇게 나누었을 때 걔가 바로 1.75라는 얘기죠. 아, 그래. 그럼 네가 1.75야. 이렇게. 그러면 Z의 힘을 빌려서 반대로 커트라인 점수를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뭘 구할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자 뭐예요? 4%에 들기 위한 최저 점수입니다. 그죠? 그럼 계산하시면 93.8이 나올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별표 3개 치시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얘죠. 자, 통계학의 핵심 구조 문제가 딱 나온 거예요. 그죠? 자, 얘도 잘 보시면 당연히 기센이라고 딱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자, 얘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고 혹시나 어렵다면 선생님이 조금 끊기면은 다음 강좌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품의 무게가 평균이 120이고 표준 편차가 5예요. 일단
확률 변수가 제품의 무게가 들어가요. 자, 그러면 X 얘가 뭐라고요? 제품의 무게입니다. 무게. 그럼 얘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럼 120이 평균이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가 5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110g 이하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대요. 그래? 그러면 불량품일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 불이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P의 무게가 얼마 이하라고요? 110 이하일 확률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P의 Z 도와줘. Z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꾸었을 때 110에서 120을 빼면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나누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차피 P의 뭐하고 똑같아요? Z가 2 이상일 확률하고 똑같을걸요? 그럼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니까 0.48을 빼면 되네요. 그럼 얘는 0.0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부가 맞춰지는 겁니다. 확률 변수 X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해서 얘가 이제 굿바이가 되고 밑에를 잃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된 제품 2,500개 가운데 임의로 추출해서 새롭게 여러분 뭐예요? 불량품의 개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Y를 딱 쓰고요. 얘가 뭐 돼요? 반복해서 2,500개를 검사해. 그리고 걔를 검사할 때마다 불량률 얼마예요? 0.02는 불변이야. 그러면 이항분포잖아 이 말이에요. 아 그래? 그러면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2,500개를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0.02를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얘 Y는 지금 뭐가 된다고요? 불량품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EX는 EY죠. 그죠? EY는 얼마가 될까요? 얘를 슉 곱해주면 사실은 50이 나오고요. 그 다음 VY는 얼마가 되냐면 0.98을 더 곱하니까 49, 7의 제곱이 되는 게 분명할걸요? 그러면 시행의 수N이 충분히 크다. 그러면 결국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50이고 7의 제곱인 분포를 따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불량품의 개수가 43 이상이니까 P의 Y가 얼마 된다고요? 43 이상일 확률을 구해? 그럼 얘는 당연히 Z로 바꿔주죠. 그럼 바꿔주면 43에서 50 빼면 마이너스 7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계산을 얘를 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0.84가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에서 출발을 해서 얘를 정규 분포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로 해석하는 문제, 통계학의 핵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학의 핵심 문제는 4번과 5번이 조금 중요한 겁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해서요. 일단 우리 7강의 정규 분포 우리 교재를 다 마쳤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산과 연속을 비교해서 꼭 공부하십시오.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